물리학 1 깁스 에너지와 온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딱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. dg는 VDP-SDT로 쓸 수 있고,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-s는 이런 식으로, v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깁스 에너지의 식을 알고 있죠. g는 h-ts입니다. 이거를 s에 대해 정리를 한다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식을 한번 바꿔보면 -s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줄 수 있을 겁니다. 최종적으로 얻은 식은 이렇게 생긴 거겠죠.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온도와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싶은데, 책이나 뭐 이런 데를 보시면 아마 T분의 G와 관련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. 왜 G가 아니라 T분의 G냐 하면은 반응의 평형상수는 T분의 G와 관련이 있어서 더 관련도 높은 걸 취해서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일정 압력에서 온도 변화량에 따른 T분의 G의 변화량을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. 그럼 우리는 이는 앞에 거 미분, 뒤에 거 미분, 수학에서 배우셨죠? 그것처럼 G에 대해 미분하고 먼저, 그 다음에 뒤에 있는 T분의 1에 대해 미분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. 앞에 걸 냅두고 이거는 계산할 수 있죠. T분의 1을 T에 대해 미분하는 거니까.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항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T분의 1로 묶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묶을 수 있게 될 거고,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미리 계산해놨던 꼴과 비슷한 게 있는 걸 알 수 있죠. 그래서 위에서 했던 식을 적용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, 정리를 통해서 -t제곱분의 h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은 식은 이 식입니다. 이 식을 깁스-헬머트 식이라고 하고, 이를 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G랑 H의 델타를 취해준 겁니다. 그래서 이 식이 왜 대단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, 화학 반응 상변화에서 델타 H 엔탈피의 변화를 알게 된다면 깁스 에너지의 변화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, 그 변화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식입니다. 그래서 의미가 있는 식이라고 합니다. 지금은 와닿지 않겠지만 화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식이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놓은 것 같아요. 추가적으로 참고적으로 저는 이런 것도 배웠었는데 책에는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설명드리면 -t제곱분의 h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h에 대한 식을 표현해 볼 겁니다. 먼저 우리가 얻은 식을 그대로 갖고 와 보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. 근데 이 식을, 우항을 미분 부항의 곱으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. t분의 1을 이용해서.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, 왼쪽 건 그대로 냅둬서 이것과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날려버릴 수 있겠죠. -t제곱을.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을 식을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엔탈피에 대한 또 다른 표현 방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건 뭐 참고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위에서 깁스 에너지와 온도에 대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깁스 에너지와 압력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dg는 VDP-SDT라는 식을 알고 있죠.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.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콘스턴트 T, 일정 온도라는 조건을 걸어준다면 뒤에 있는 게 0으로 가서 dg는 VDP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식을 적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. P 파이널에서의 깁스 에너지 마이너스 P 이니셜에서의 깁스 에너지는 이런 PI부터 PF까지의 VDP를 적분한 결과값이 될 겁니다. 그래서 PF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을 거고, 좀 더 간단하게 화학적 처리를 위해 몰 양으로 바꿔줄 겁니다. 그냥 바꿀 수 있죠.
그리고 우리가 리퀴드와 솔리드에서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가 거의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. 실제로는 살짝 변화가 있겠지만 부피를 압력 변화에 거의 무관하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.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주면 우리는 Vm을 적분 바깥으로 뺄 수 있게 되겠죠. 그 다음에 P에 대해서만 적분하게 된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식은 이런 식의 꼴이 될 겁니다. 그러나 Vm, PF-PI 이 식은 사실 일반적인 실험실 이런 데서 하는 조건에서는 무시가 가능한 정도로 엄청나게 작은 값입니다. 그래서 사실 실험실이나 이런 조건에서는 고체나 액체의 깁스 에너지는 압력에 무관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좀 거시적으로, 좀 지구적, 엄청나게 큰 범위에서 계산을 한다면 사실 의미 있는 수치가 되겠죠.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리퀴드와 솔리드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어요. 왜냐? 리퀴드 솔리드는 부피가 압력에 따라 무관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쉽게 적분을 할 수 있었죠. Vm을 바깥으로 빼면서. 그럼 이번에 우리는 기체의 경우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. 기체의 경우는 부피가 압력에 크게 작용해요. 압력에 따라 크게 부피가 바뀌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다고 가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그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생각을 하면 PV는 nRT에서 Vm을 우리는 P분의 RT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이 Vm 대신에 P분의 RT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될 거고, 뒤에 있는 적분을 계산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는 식은 이 식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P 이니셜을 기준점을 잡아서 표준 상태의 압력으로 하자 해서 1바라고 하자 하면은 우리는 GMP는 표준 상태의 몰 깁스 에너지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될 겁니다. 식을.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. 사실 그냥 위에 있는 식을 아신다면 이니셜을 표준 상태로 한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변화량에 따른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은 부피와 같다고 했었죠. 그래서 P와 G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.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 따라 P 표준 압력일 때 우리는 표준 몰 깁스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고, 그래서 압력을 0으로 계속해서 내려버린다면 깁스 에너지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라는 사실도 이 식을 통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. 3장 내용이 사실 좀 많고 식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교수님들도 이런 3장에서 문제를 좀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서 위에서 오늘 했던 유도 과정이나 이런 것들 꼼꼼히 보시고 맥스웰 방정식 꼭 암기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